자, 55쪽인데요. 이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은 체계상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부동산 정책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부동산 정책론 4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요 공급 공부한 다음에 또는 시장론 이런 걸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정책론을 하는 이유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냐. 지난 8월 달에도 그 정부가 뭐 대출을 좀 더 받기 쉽게 해서 수요를 조금 더 증가시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자, 시장이라는 무대에 누가 등장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을 얘기하면서 수요 공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다음에 이제 정책을 설명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론을 수요 공급 다음에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시장론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64쪽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죠.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런 부동산 문제에는 크게 이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토지 문제든 주택 문제든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토지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주로 주택 정책이 많아요. 토지 정책보다는. 근데 이제 주택 정책은 이제 일단 문제가 양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달성됐습니다. 양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한 가구당 주택 하나씩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드라마를 봐도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런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 드라마 자체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는 한 집에 세 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드라마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양적으로는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문제는 질적이라는 얘기죠. 질적 정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촉법 해서 줄여서. 근데 지금은 그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양적으로는 됐으니까. 그래서 양적으로는 철거되는 주택 짓는 정도면 돼요. 철거되는 주택.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는 정도. 어떤 지역은 모자라고 어떤 지역은 남을 수 있잖아요. 전체 양적으로는 괜찮아도 저기는 텅텅 비어 있고 여기는 모자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 외에는 이제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어떻든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이 있고요.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면 주택 정책,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면 토지 정책,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은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고요. 다른 거는 그냥 쭉 지나가시고요. 그 66쪽에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 정책에서 의의가 있죠. 정책의 의의. 괄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등의 공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자, 개념은 그렇고요. 자, 이제 괄호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미 개념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지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형평성 측면. 그죠? 그런 소득 분배의 불공평 같은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한 건지 불공평한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는 많이 버는 거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못 버는데 그걸 불공평하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아야 공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일 안 하고 배짱이 같이 놓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그게 공평한 것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이게 격차가 난다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그럴 기회가 없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기업이 아닌 이상 우리는 국가잖아요. 얘기하면 기업이 아닌 이상 거기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예 출발 선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게 국가가 아닌가요? 국가라면, 기업이 아닌 국가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제 젊을 때 취직을 했던 회사가 한 20년간 잘 굴러가다가, 정부 정책상,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양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정부 정책의 방향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산업이 뜨면서 기존의 산업은 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FTA를 한대요. FTA를 하면은 그나마 농사 짓던 사람들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농산물 아무리 생산해봤자 가격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20년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근데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없이 잘렸어요. 그럼 내가 20년간 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시간에 이 젊은 20대하고 똑같이 경쟁해가지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재교육을 시키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돼? 국민들 세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보조해주고 지원해서 이게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민간에서는 못 하거든요,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지금 정치적 기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정치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측면이라고요? 세 글자로 나타내면 형평성 측면이라고. 형평성 측면. 주로 형평성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주로 형평성. 제가 주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사회적 목표라는 어려운 개념이 있죠. 이건 추상적이에요. 그냥 사회적 목표 하면 그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목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요? 형평성이라고. 그래서 주로 형평성 측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는가 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하면은 하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주로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렇게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제가 아까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고요? 듣기만 하세요. 이제 그 책 볼 필요 없어 이제. 책 보지 마시고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원 배분은 시장이 한다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보다 뛰어나다는 게 바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맡겨놔도 알아서 더 필요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필요한 쪽에서는 돈을 더 높게 주고서라도 사갈 거니까 더 필요한 쪽으로 당연히 자원이 배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도록 내버려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전지전능하지는 않거든요. 시장이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항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표현해요. 시장이 실패하는데 뭐를 실패하는 거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원 배분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기능. 앞에서 기능 공부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누구한테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경우 요거를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어떤 예가 있느냐? 예가 들어보세요. 이거 다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등대 아시죠? 등대. 등대라는 재화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공공재라고 불러요. 공공재. 이런 재화는 사적 재화 그래요. 사적재. 사적재와 공공재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책은요. 이 책은 이거 돈 안 주면은 이거 안 주죠. 돈 안 주면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배제성 그래. 배제성. 배제할 수 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은 쓸 수 없게 할 수 있어요. 안 주면 되니까, 돈 안 주면. 근데 등대 같은 공공재는요, 돈을 안 내고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등대 불빛은 밤에 봐요? 낮에 봐요? 밤에 보죠. 저기 바다 한가운데서 보죠, 그것도. 저놈이 돈을 낸 놈인지 안 낸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등대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등대 사업 좀 하실까요? 등대 만들어가지고 등대 불빛 보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는 등대 사업. 그럼 뭐 물어 못 하겠습니까?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투자는 했는데 회수를 못 합니다. 돈 어떻게 받으려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공공재는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비배제성. 그거를 다 알아요. 누구든 다 알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등대 필요한 걸 알면서도요, 버티고 버텨요. 더 필요한 놈이 만들 때까지. 더 필요한 놈이 만들 때까지 버텼다가 그 놈이 딱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무임승차 그래요. 무임승차.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으로는 생각해도요, 이 등대를 안 짓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민간에 맡겨놓으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민간이란 표현 대신에 시장이란 말 쓸 수도 있고요. 시장이라는 말 대신에 민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정부에 대응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등대 같은 공공재는 충분히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로 같은 것도 그렇죠. 도로 같은 거. 근데요, 이 옛날 로마 제국은요, 이 도로를 개인이 만들었어요.
도로를. 국가가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국가가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미 국가 재정하고 황제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하고 황제가 건설해도 황제의 개인 이름이 붙는 거예요. 국가가 한 게 아니에요. 황제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귀족이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귀족 이름을 붙여요.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게 좀 이 귀족층들의 의무라는 거죠. 의무. 자기가 그런 권력을 누리면은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런 공공재를 개인이 깔았어요. 이렇게 도로 같은 거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돈 들여서 이렇게 도로 깔고 자기 이름 붙인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등대, 도로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화를 무슨 재화?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 이런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죠. 자, 이제 시장 실패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 실패가 뭐라고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 실패인데, 자, 시장 실패인지 아닌지를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보는 거예요.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난주에 밀가루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 볼게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머릿수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빵 몇 개, 국수 몇 가닥, 뭐라 그러죠? 국수를 하나를 덩어리를 뭐라 그러죠? 이 단위를. 아니 그 국수 삶아가지고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건져 놓잖아요. 사리 한 사리 라면 국수 한 사리, 국수 뭐 몇 사리, 빵 몇 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빵은 부족해가지고요. 줄 서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국수 사리는 덩어리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러면은 밀가루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닌 거죠. 밀가루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밀가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의 양. 그러니까 지금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된 빵, 이게 효율적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효율적으로 쓴 거 아닌 거죠. 지금 남아 돌고 있어요, 이쪽은. 이렇게 필요 없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 실패인지 아닌지를 뭐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생산된 상품이 과소 생산되느냐 과다 생산되느냐로 보는 겁니다. 과소 생산돼도 비효율이고요. 과다 생산돼도 비효율이에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쓴 거예요. 딱 어떻게 써야 돼요? 적정하게만 해야 돼요. 적정하게. 적정한 양만큼만 생산되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생산된 상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어쨌든 앞으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시장에 생산된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됐냐 적게 생산됐느냐를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공공재는 적정한 양보다 시장 민간에 맡겨놓으면 어때요? 적정한 양보다 적게 생산돼서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돼서 그걸 비효율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시멘트 공장 주변에 후두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높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후두암. 여러분들 그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멘트 공장 근처 이제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에 그 조정 끝에 보상을 해주라고 배상을 해주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그거 야 우리가 했다는 근거가 있냐? 아니 후두암이
시멘트 공장에 근처에 안 사는 사람도 후두하면 얼마든지 걸리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시멘트 그 공장 수십 년간 시멘트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시멘트 공장 근처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기와집 있죠. 옛날에 지은 그런 이렇게 기와집. 옛날엔 기와를 많이 사용해서 집 지었잖아요. 그 기와집이 멀리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이제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찍은 거 보면은 왜 기와집에 눈 내렸을 때 저거 생각나세요? 모양이 생각나십니까? 기와집에 눈이 내리면은 그 기와 골 따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멘트 가루가 앉아 있어요. 수십 년간. 시멘트 가루가 날아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그만큼 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쌓인 만큼의 양을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고드름 아시죠? 그 옛날 기와집이나 그 처가집에 붙은 고드름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기와 골 끝마다 고드름이 있어요. 이 고드름이 아니고 종유석 같이 달려있다고요. 석회암 동굴에 왜 위에서 이렇게 고드름 내려온 것처럼 그 종유석처럼 이렇게 달려있다고 쌓여가지고 이 시멘트 가루가 쌓였는 게 여름이 되면 비가 오니까 그게 쌓였던 게 녹아내리면서 시멘트 가루가 녹아내리면서 살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고드름이 생겼다니까. 종유석이 생겼다니까. 자, 그런 상태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웃 주민들, 후동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기관지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 숱할 거 아니야. 이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생산 원가를 계산할 때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의료비를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고요. 만약 이런 의료비까지 고려해서 생산 원가를 계산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계산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10만 포 대량 생산 주문 들어왔어요. 대량 주문. 근데 이 의료비까지 따지면은 한 포에 10만 원은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의료비까지 따지면 1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의료비를 안 따지면은 뭐 7만 원만 받아도 이윤이 괜찮아. 근데 8만 원에 대량 생산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왔다지 그냥. 엄청나게 생산해서 자기가 이윤을 다 챙기는 거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적정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고, 시멘트가. 그러면 그쪽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더 투입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인적, 물적 자원이 시멘트 생산하는데 그렇게 투입되면 안 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 시멘트라는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자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입되는 자원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투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생산돼서 비효율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 그 부의 외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부의 외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는 말은 시장 내부 외부 할 때 그 얘기예요. 시장 내부 외부. 그러니까 시장 내부에서는요. 자, 아까 계속 시장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요 공급자 얘기했죠. 시장 내부에서는 수요 공급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뭐를 주고받아요? 돈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시장 외부에서는 이런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웃 사람들 일부러 후두암 걸리도록 그렇게 시멘트 분진을 날렸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요.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가를 줘요, 안 줘요?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지불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경제 주체라 그래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손해를 끼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을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 정의 외부라는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부의 외부가 아니고 플러스 정의 외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걸 간혹 예를 드는데 이 동네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한때 그게 좀 유행했었어요. 한 꽤 오래됐는데 한 6, 7년, 7, 8년 전 단독주택 지역에 골목길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은 이게 담장이 있잖아요. 이 옆집하고 이렇게 담장을 허물면은 이 집 마당하고 저 집 마당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허물어도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 담장 허물면 여기 마당, 저 옆집 마당하고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차 2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를 해버리면, 주차장을 만들면 내가 주차하기가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요런 저 주차장을 만들면 돈은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옆집하고 같이. 그러면은 골목길이 여유 있어지죠. 골목길이 여유 있어지면 내 집 주차장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물론 만들었죠. 근데 그 혜택은 누구도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웃 사람들도 보거든요. 이웃 사람들은 골목길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자,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놈이 만들 때까지 버티는 거지. 왜? 대가를 받는 게 없으니까. 대가를 받는 게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도 다 편리해지는데 나한테 돈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도하지는 않지. 나는 나의 주차장을 만들고 옆집 사람하고 나의 주차장을 만들지만 그 혜택이 딴 사람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받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비효율이라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이쪽으로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 상품이 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자원이 덜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시장 실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 경우를 정의 외부라 그래요. 정의 외부. 그러니까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어떤 거예요? 예, 이게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돼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더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건 지금 따질 필요 없이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하고 있어요.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이게 하나는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정치적 기능은 아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키워드예요.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는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근데 요 내용이 많습니다. 시장 실패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목표, 이거는 주로 무슨 측면이라 그랬어요?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는 뜻이 뭐라고요?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뜻은 원인의 지금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 있죠?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정의 외부, 부의 외부 해서 외부 효과 있잖아요. 이 외부 효과를 다시 이렇게 나눈다고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이렇게 나눈 거요. 정의 외부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부의 외부를
외부 불경재 또는 비경재라고도 해요. 자, 이 뭐 더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뭐 소개하는 정도면 되니까 외부, 내부 할 때 이 외부는 시장 외부라는 뜻이고요. 정예 외부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적정량보다 상품이 많이 생산돼요, 적게 생산돼요. 이때는 적정량보다 이제 너무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이라고 해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고요. 이때는요, 과다 또는 과잉 생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공재, 아까 어떤 게 대표적이라 그랬죠? 등재 같은 게 대표적이라 그랬죠. 이거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이것도 과소 생산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두 개는요, 독립된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불완전 시장. 이 불완전 시장은 이제 시장론에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내용은 어렵고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독과점 정도 생각해서 독과점. 독과점.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원래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 생략해서도 나타냅니다.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독과점 하잖아요. 여러분들 독점이 뭔지는 아시죠? 기업이 한 개밖에 없죠. 과점은요, 소수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사 있죠, 지금. 통신사 경쟁 치열하죠. 근데 그 경쟁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은 기업이 조금밖에 안 될 때는 담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담합. 네, 담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독점 기업은요, 가격을 지 멋대로 정하죠. 자기 이윤이 가장 높게 돼서 지 멋대로 정합니다. 그게 독점의 특징이죠. 이 과점 기업은 담합을 해요. 왜 건설사 담합한다 그러잖아요. 4대강 사업에 뭐 담합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소수 기업은 담합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담합을 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유지해요? 높게 유지하잖아요.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면은 상품의 생산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품의 생산을 적게 해야 돼요. 상품 생산을 많이 하면서 이거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아 돌아가는 거 처분해야 되거든요.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다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독점은 더 심하겠죠. 독점은 지멋대로 가격을 장난치니까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 다 과소 생산이에요. 전부 다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다음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 뭐 불완전성 있죠.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완전. 이걸 이제 비대칭 정보 이렇게 저는 이제 외공불비 이렇게 앞글자를 써서 외우라고 합니다. 외공불비. 비대칭 정보 이렇게요. 또는 불완전 정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과소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자, 이게 이제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작년이었나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도 있다. 또는, 우리나라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흘러올 수도 있고, 또는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해역을 거쳐오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해류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해류의 움직임상 우리나라로는 그 물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이제 자료 화면도 내 보이고,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는 다 방사능 검사한다. 그런데 사실상 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기서 일본 해역에서 갔다가 오는 거, 이렇게 그 길을 거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이 어떤 해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산물 사서 먹는 게 명태도 많고 오징어 많잖아요. 여기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칭 또는 불완전 정보요. 자, 그러니까 멀쩡한 수산물도 안 먹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좀 드셨습니까? 그때는 별로 안 드셨습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먹습니까? 생각 안 하죠. 좀 적게 먹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냥 황태찜, 황태찌개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얼마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 일본에서도요, 40대 이상으로는 별로 안 가렸답니다. 이 젊은 층, 이 세포 분열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위험한 거예요, 애들은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결혼했나요? 애 있나요? 애는 없어요? 애들은 굉장히 세포 분열이 활발하니까 애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은 세포 분열 속도도 느리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랬대. 일본의 의사가 자기 40대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다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을 하면은 어른만 먹는 게 아니고 애도 같이 먹으니까 덩달아 안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멀쩡한 것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도. 자, 그럼 보세요. 애꿎은 우리나라 수산인들만, 어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아니, 이러면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서 안전한 것만 시장에 나온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하게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검사 장비를 더 구매해 와가지고 더 자주 검사를 하라는 얘기죠. 자주. 그래서 알려주라고,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멀쩡한 것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정말 안전한, 우리 근해에서 잡히고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팔리니까 어민들이 아예 배를 끌고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과소 생산된다고, 과소 생산. 됐나요? 자, 이러니까 이런 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야 돼. 정부 개입. 개입해서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시청, 구청에서 돈 다 대줬어요. 다 대줬어. 더 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거죠. 보조해야지, 보조해가지고 더 많이 생산되게끔 해야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시멘트 공장. 제재를 해야죠. 규제를 해야죠. 규제, 오염물질이 날리지 않게 한다거나, 이렇게 주변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공장 시설에서 처음서부터 원천적으로 굴뚝으로 이게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거나 해서 이거는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규제를 통해서 적게 생산되도록 해야 되죠. 이거 주로 보조고요. 주로 규제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과소 생산되는 거는 정부가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규제해야죠. 독과점 규제. 규제해야지. 독점 과점 하는 거. 담합하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적발되고 있잖아요. 4대강 사업에 담합한 기업들 적발해가지고 과징금 매기고, 규제하는 거죠. 이때는요. 정부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요. 정부죠, 정부. 정부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방사능 예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런 예를 들었을 뿐이지, 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10년 전쯤만 해도요, 그 명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도로가 굉장히 막힌 거 아시죠? 고속도로 요금 주지 말아야 돼. 그죠? 막 엄청 열받잖아요. 왜 내고 통화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돈 받으면 안 되거든. 고속도로 기능이 완전히 마비잖아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잖아. 왜? 차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거든. 아니, 이게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는데 돈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 데는. 그때 명절에 한 번 그 고속도로 비용이 들어오는 게 4조 원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랬었거든요. 아. 왜 내고 다니는지. 그거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것도 되겠네요. 그 많은 돈. 네, 사죠. 네, 하여간 완전히 어쨌든 자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만약에 위에서 하늘에서 무슨 보는 눈이 있다면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니까 이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에서 누가 떠서 보고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지금 되잖아. 지금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에 CCTV가 있어야죠. 이 교통 흐름의 그 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CCTV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고속도로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국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도에도 다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보를 올려야 하잖아요. 업데이트. 그리고 그거를 일반 통신사에서 다 해가지고 가입자한테 보내주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그러면은 그만큼 정체 시간이 줄어들죠. 공회전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유료비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엄청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런 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민간 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장에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게 아주 내용이 많아요. 이게 중요하기도 해요. 재밌죠? 재밌어요 사실은. 예, 이게 자격증을 떠나서 그래도 굉장히 이런 거 알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 이게 이런 말 쓰면. 사실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 20대 젊은 남녀가 이렇게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남자애는 막 수염이 탑수하게 며칠을 안 깎은 것 같고요. 머리도 산발을 하고요. 아무리 여름이지만 그냥 잠자리에서 나온 듯한 이 러닝 셔츠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질질 끌면서 오는 게 정말 한 대 지워받고 싶더라고. 근데 그 옆에 따라오는 여자도 똑같아요, 모습이. 예, 한 쌍이 진짜 바퀴벌레. 진짜 바퀴벌레. 근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한 녀석이 엥겔 지수가 어떻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이런 용어를 구사하는구나, 얘네들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괜히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있어 보이게 돼요. 시장 실패 이런 거 알면은. 그리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아시면은요. 채널을 안 돌립니다. 뉴스 채널 안 돌려요. 뉴스를 봐도 이제 저 뉴스가 뭔 내용인지 조금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개입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가 전지전능할까 또? 정부라고 해서 이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해요. 정부 실패.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럼 정보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완벽할 수는 없고요. 또 공무원들은 집 앞 그릇 챙기면서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늘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돼요. 두 눈을 뜨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놨어요? 국회의원을 보내놨잖아요. 국회의원을 감시하라고 보내놨는데 그놈들이 더 똑같은 놈들이죠. 그놈들이. 그러니까 또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 또 조사하잖아요. 범죄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다. 입법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다. 출결사항, 결석 엄청 한데 세비는 다 받아간 국회의원이다. 이거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근데 바보 같은 국민이지, 또. 그런 사람 또 찍어주면 그게 바보 같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국민이 찍어놓고는. 그런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야 돼. 그런 사람 찍는 사람들은 손가락 잘라야 돼, 정말. 근데, 맞잖아요. 그 하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없애야 되지. 퇴출시켜야 되죠.
범죄 전력이 있거나 그것도 파렴치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찍는 게 이제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국민이. 어쨌든 공무원 제대로 못하니까 공무원 감시하라고 국회의원 번안하는데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자, 이제 좀 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